1950년 9월 21일 행주산성 부근에서 한강을 도하한 미 해병대와 한국군 해병대는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연희동 부근까지 진격했습니다. 이곳 연희동에는 해발 296m의 안산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러 갈래의 능선들이 뻗어나와 복잡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예로부터 서울의 서쪽 방벽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연희고지 일대에 여러 계곡과 터널이 있기 때문에 미군의 항공기를 피해 방어전을 펼치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하고 이곳에 병력을 집결시켜 서울 사수를 위한 주 진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병력을 살펴보면 북한군 25사단 4,500명, 78 독립연대 2,000명, 그리고 여기에 4개의 중화기대대, 공병대대, 120mm 박격포대대, 중포병대대 등 각종 지원 부대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 부대에 소속된 장교와 하사관들은 과거 팔로군 출신으로 전투 경험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지형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으며 과거 일본군이 사용하던 진지와 교통호를 보수해 병력을 촘촘히 배치했고, 최전방 교통호에는 남한에서 징집한 신병들을 투입해 그들이 총알바지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9월 22일 07시 미호 해병연대는 좌전방에 3대대를 배치해 296고지의 안산을, 우전방에 1대대는 와우산을, 그리고 중앙에 한국군 해병 1대대는 의령터널 고지를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미군 항공기의 사격 지원을 받은 3대대는 이날 오전 쉽게 안산을 점령했고, 우전방의 1대대도 와우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진격을 실시하던 한국군 해병 1대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1대대는 먼저 전방의 56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실시했는데 부대가 개활지를 지나는 도중 적의 사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대대는 변변한 넘패물도 없는 개활지에서 돈자되었으며 적의 박격포와 야포 사격에 피해가 점차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호 해병연대 지휘부는 1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로 56고지를 공격했고, 이어 1개 전차소대를 추가로 투입시켜 주었지만 적이 대전차포를 이용해 사격을 실시하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날이 어두워지자 1대대는 원래의 공격준비선인 104 고지로 돌아가야 했으며 이날의 피해는 전사자 11명, 부상자 45명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1대대는 3개의 중대를 한꺼번에 병진시켜 다시 공격을 실시했지만 적은 여전히 집중 사격을 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밤사이 부서진 진지를 보수했으며 손실된 병력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2,000명으로 증강시켰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대령은 후방에 있던 헌병대와 정보대에서 병력 62명을 차출해 1대대를 증원하도록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한국군 해병대는 처음부터 예비대를 두지 않고 3개의 중대를 모두 투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병력을 추가할 수 없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가 점차 늘어 32명이 전사하고 6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5 해병연대장 머리 중령은 한국군 해병대의 상황이 좋지 않자 결국 예비로 두었던 이 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대대는 전차를 앞세우고 한국군 1대대의 전방으로 초월 공격을 실시했으나 그들도 역시 적의 공격을 받아 큰 인명피해를 입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9월 24일 06시 30분 이 대대장 로이즈 중령은 다시 공격을 실시합니다. 이날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으며 적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량의 발연통을 피워 연기를 더욱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미군의 항공정찰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이 주 진지로 삼고 있는 56고지는 이 대대 D중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D중대는 연기로 인해 한 채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능선을 올라가야 했고, 이러다 갑자기 눈앞에서 적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D중대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중대장 스미스 중위는 대대장에게 지원 병력을 요청했지만 대대장은 다음 목표 공격을 위해 예비대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병력을 보내줄 수 없으며 D중대에게 공격을 계속 속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D중대는 전투가 가능한 44명의 병력으로 마지막 돌격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미군의 항공기들이 적진에 계속 폭탄을 투하했고
안산에 있던 3대대에서도 병력을 보내 적의 측방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디중대는 56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때 고지 정상에 오른 중대원은 전체 206명 중 26명에 불과했고 중대장 스미스 중위는 전사했습니다. 후일 미 해병대는 이 고지를 스미스 능선이라 불렀습니다. 한강을 도하하면 반드시 연희고지를 거쳐서 그렇게 진입해야 서울을 탈환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그 작전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연희고지하고 104고지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았어요. 그 연희고지를 뺏었다가 다시 인민군들의 역습을 받아가지고 다시 뺏기고 다시 또 탈환하고 재탈환하고 하는 것이 2번 내지 3번 있었습니다. 뭐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니까 뭐 사격해봤자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총검으로 쑤시든지 백병전이랑 그런 전투를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급기야 우리가 완전히 이제 연희고지를 점령하고 그 주위 물론 노획무기 뭐 많이 했지만은 시체가 벌써 2천 몇백 구 시체가 현장에 그냥 줄비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외곽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은 연희고지입니다. 56고지를 점령한 미호 해병연대 이 대대는 원래 목표였던 의령터널 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제 유엔군은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에 진입하게 됩니다. 한편 제5 해병연대가 서울의 서쪽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사이 제1해병연대는 경인국도를 따라 영등포까지 진출했고 서울의 남쪽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도하 위치는 영등포 당산에서 실시하기로 했으며 각 대대가 순차적으로 도하를 실시해 와우산과 79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미 10군단은 서울 남동쪽 부근에서 세 번째 도하 작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임무는 미 보병 7사단 32연대가 담당하기로 되었으며 여기에 특이할 만한 점은 미 7사단 32연대에 한국군 17연대를 배속시켰다는 것입니다. 한국군 17연대는 백인엽 대령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는 전쟁 초반 화령장 전투와 권빈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전과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17연대는 미군 사이에서 가장 우수한 부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백인엽 대령은 수도 탈환에서 사단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서울을 탈환한다는 중대한 전투에 한국군이 참여하게 되면서 연대장으로 다시 내려와 17연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17년대는 유엔군에 배속된다는 그 장명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6시에 출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상선을 해야죠. 상선을 하는 도중에 대통령 가각께서 부두에 오셨어요. 내외분이 오셔서 그 선장실에서 저를 만나고 그쪽에 서울에 들어가는 것을 암암리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17연대는 서둘러 영등포 지역을 통과해 도하 지점인 지금의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동했습니다. 9월 25일 06시 30분 미 32연대를 손두로에서 도하가 시작되었는데 북한군은 간간히 소화기와 대전참포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미 32연대는 2대대가 남산, 1대대가 내봉산, 3대대가 응봉산을 점령했습니다. 32연대의 뒤를 이어 한국군 17연대가 한남동 쪽으로 도하를 실시했는데 이들의 최종 목표는 아차산이었으며 그곳은 서울 동쪽의 접근로를 감지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로써 유엔군은 미호 해병연대와 한국군 해병대가 서울의 서쪽, 미일 해병연대가 남쪽, 미 7사단 32연대와 한국군 17연대가 남동쪽으로 진출해 서울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시가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